이게 혼수예요, 지금. 매우 황당한 경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교수가 느닷없이 좀 나 안 해 하고 빠졌다가 애간장을 다 녹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비론으로 갔거든요. 민주당도 안 좋고 새누리당도 나쁘고 뭐 이러다가 한 번 더 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해서 그거 뜨뜻미지근했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평가 보고서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책임론이 70%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고 쳐도 그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연대 확장 이런 대로 따라줄 건지 너무 선의를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남이 떡 먹는데 팥고물 떨어지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민주당은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의 그렇죠. 신뢰를 받고 지지를 올려야 되는 그렇게 될 경우에 안철수 교수가 혹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손을 벌려서 우리 연대합시다 하지 않을까요? 왜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그쪽만 바라보는지 그러면 이제 좀 형님 답답합니다. 얘기에 동생의 답변을 들어보죠. 저희 지금 말씀해주신 훈수가 새로운 게 아니라 저희 평가서 안에도 이제 녹아져 있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일화에 매달리다가 네. 이렇게 시기를 놓치고 대통령 선거에 뭐 승기를 놓친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그건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인의 신분으로 혹은 의원의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뭔지는 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새정치를 그 말이 아니라 그 법안과 정책으로 이야기하실 때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같이 협의할 건 협의하겠다. 다만 민주당 5월 4일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지금 뭐 안철수라는 호랑이가 아니더라도 이 민심이라는 호랑이가 거의 저희를 물어뜯다시피 하고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걸음아 날 살려라고 자기 혁신 분골쇄신의 어떤 혁신의 대장정을 떠나지 않으면 앉으면 죽을 거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수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야, 이거 뭐 날선 공방인데 끝에는 훈수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훈훈합니다. 저 새누리당에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다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후보가 저는 그거를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세요? 가정법이라고 신당,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허준영 후보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갖고 있고 네. 노은병의 유권자들이 아마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오늘 아마 투표장에 이제 가셨고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신데 진짜 어떤 후보를 골라야 내 삶이 좋아질 건가? 그럼 이제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혹시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에 뭐 상당히 큰 자극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용진 대변인 뭐 민주당의 분골쇄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무기력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있고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그다음에 정치 쇄신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뭐 여야 공유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쇄신이 너희들 무슨 쇄신을 했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고 저는 언론인으로서 국회를 13대부터 봐왔는데 그래서 18대 국회가 제일 엉터리였다는 지적도 이제 언론들이 했는데 제가 들어온 19대 국회도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성과 성찰을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안철수 교수가 얘기했던 새정치 그게 뭔지는 뭐 안철수 교수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안철수 교수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액션 플랜을 뭐 내놓고 뭐 정치 혁신을 주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역시 뭐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면서 저희들이 정치권이 바꿔가야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안 후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선량이 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뭐 신당을 창당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냥 무소속으로 남아있길 원해요. 저희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개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어떤 행동을 하든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저희 당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건 없고요. 뭐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무지하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뭐 말씀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겠지만 그거 역시 좀 지나가면 이제 무소속 초선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초선이지만 제가 중앙일보에서 정치부 기자 25년가량 하면서 이제 했지만 뭐 들어오면 초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이제 국회는 또 국회에 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초선 의원이 할 수 있는 일, 뭐
글쎄요, 그 정치에 큰 파괴력을 줄 정도로 존재감을 부각시킬 정도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뭐 그분이 그거는 자기 역량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그분대로 저기를 해야 돼, 뭐 자기 갈 길을 가야 되겠지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안철수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 후보가 입당을 민주당 쪽으로 하길 원하시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가면은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당에서? 아주 뭐 정치 문법상, 네. 여의도 문법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정계 개편은 대규모 정계 개편은 총선을 직전, 네. 대통령 선거 직전에 많이들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타이밍이 없죠. 사실 다음 총선 때까지 기다리면 3년이라는 시간, 무소속으로 3년을 있는다라고 하는 건 아무 정책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지방선거 이전에 혹시 그런 대규모 정계 개편이 있기는 쉽지가 않죠. 다만 이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여의도 정치 문법이나 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네. 안철수 후보보다 더 새 정치, 안철수 후보보다 더 혁신적인 정치, 안철수 후보보다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왔던 사람인 박원순 서울시장. 예. 저희 당이 입당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네. 도전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말하기 좋아하는 언론에서는 안철수와 박원순의 뭐 연대, 동맹 이런 것들을 뭐 그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정당 정치 네.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민주당이 여러 정치적인 그 과제를 안고 있고 털어내야 될 구태들이 많이 있지만 민주당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현실을 바꾸는데 협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대단히 뭐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는 아니지만 민주당 없이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충분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혹시 입성하게 된다면 당분간 뭐 독자의 길을 가겠죠. 그런데 이제 뭐 가다가 선택을 어떤 국면에서 하게 될지 몰라도 그분한테 관건은 이제 국민들의 안철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새 정치를 할 건가, 뭘 내놓고 할 건가 이걸 이제 관심사로 대두될 텐데 그걸 못 보여줄 경우에 그분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의 정치적 무게감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건 뭐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한번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요즘 뭐 강령도 바꾸고, 뭐 당명도 바꾸고, 당 색깔도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 많잖아요. 네. 지나치게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질문은 이 대변인한테 드립니다. 이런 민주당 저쪽을 바라보시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이크였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이 쇄신의 몸부림을 치는 거 저는 뭐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몸부림을 저희들도 주시하면서 네. 같이 쇄신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아직 뭐 최종 정리는 안 됐고 또 5사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될 텐데 뭐 좋은 지도부가 선출이 돼서 좋은 야당, 제1야당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진짜 여당과 뭐 경쟁도 하고 또 여당을 견제할 땐 견제하고 또 우리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충고할 땐 충고하고 그래서 진짜 상생의 정치가 되는 이런 모습이 좀 전개되길 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대선 이제 패배 평가 보고서 때도 그랬고 뭐 어제 제가 논평을 냈습니다. 그 대선 비용에 대한 또 이제 자체 보고서 결과를 놓고 민주당 자체 진단은 대선은 계파 싸움 때문에 졌다. 가장 네, 큰 원인은 그랬죠. 계파 싸움이다 그랬는데 여전히 계파 갈등을 노출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전대 양상도 주류 대 비주류의 싸움인데 그게 이제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서도 자꾸 내부의 그 계파 싸움으로 하다 보면 여당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국민들은 또 좀 실망할 수 있고 또 민생은 민생대로 잘 챙기지 이 못하는 대변인 이런 거기까지 우려가 듣고요.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 박 대변인께서 사실 그때 새누리당 그 출범하면서 네. 이를테면 새 정부 출범하면서 여당을 뭐 식물 여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표현이십니까? 차렷 자세였죠. 뭐 식물 여당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차렷 부대였어요. 아, 그대로 멈춰 있는? 그래서 이제 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쫑긋만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그 이상일 대변인께서 스스로 어떤 그 목소리를